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모토가 이 단기 합격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일순환 때부터는 더 이제 수업에 집중해서 여담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보강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8시 반에 시험을 6회를 보는데 6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험 안 볼 때는. 근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나중에 조금 진도가 밀리겠다 싶으면 6시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시험 본 날도 6시, 안 본 날도 6시 이렇게요. 그리고 첫 시험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좀 볼 예정이니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교재 두께는 뭐 크게 여러분에게 안 중요하겠으나 한 5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약간 두께가 있는 사이즈의 책을 2년 전에 냈었고 지난해에는 시중에 있는 그 교수님들 책으로만 1, 2순환을 좀 진행한 관계로 이렇게 이 책을 안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야심차게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예비순환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중에 책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수업 말미 때. 제가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름 내내 제가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좀 수업 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배열이에요, 배열. 그냥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들의 어떤 그 호불호나 뭐랄까요? 또 이렇게 뭔가 선호하시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파트가 여기에 써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입문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일순환쯤 되었으니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공부해 보신 분들이 아니, 이 주제가 이 파트에 있었는데 왜 너네 이 책에서는 여기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납득할 만한 뭔가 편안한 그런 그 논리가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보고자 아무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무튼 기존 책에 비해서 두 군데가 좀 크게 바뀌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하여튼 말씀드리겠고 잠깐 기출문제 살짝 보시면요. 최근 6년 5년 정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왠지 너무 좀 애매해서 6년을 가져왔는데 입시, 행시 딱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뭐 다른 시험 뭐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인사, 조직론 시험도 꽤 좀 의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직군 쪽에 또 선택 과목으로 행정학을 봐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방 광재직에서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학 문제도 참고할 만한데 일단은 이렇게 최근 6년 행시 입시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해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맥에서 냈구나. 이것이 보이면 이번 일순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6년 문제만 보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전 문제도 가볍게나마 또 나중에 배부해서 이렇게 좀 복습하듯이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나갔지만은 또 이제 나중에 배부한 기출문제상으로도 이제 처음에는 좀 안 보였을 만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보이네 이런 것들을 최근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좀 가볍게나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걸 잘 복구입니다. 제가 지금 할 부분이 이제 매핑을 가볍게 한 다음에 이 기출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카페에 좀 부연해서 좀 올려드린 게 있는데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 어떤 기출문제든 어떤 책이든 수험서든 뭐건 내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이쪽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배열하셨구나. 또 이 기출문제는 이게 메인이고 이걸 이제 얹어온 문제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 책의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이어서 매핑을 한 다음에 가볍게 기출문제를 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부한 자료는 이제 진도가 안 밀리는 차원에서 일단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방금 전에 부원장님이 제가 워낙 오늘 제가 오후까지 사실은 작업을 했거든요. 페이지 맞추느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편집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제가 편집까지 다 했는데 지금 크게 이제 로마자 1번은 이제 오늘 배부한 첫 번째 페이지 보이시죠? 행정 및 행정학. 그래서 오늘 진도상으로는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상대적으로는 좀 크게 관련되지는 않으나 이제 넓은 시야 또 이제 간접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A급은 한 가지. 그러니까 오늘 배부한 책자에 위치되어 있고 또 준척급으로는 또한 두세 가지 정도 됩니다. 예. 아무튼 행정 및 행정학 이 부분을 원래는 이것만 배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분량이 적은 듯 싶어서 너무 여유를 부리다 또 이게 늘어질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행정학이니까 당연히요 빼고 접근 방법 이렇게 쓰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 용어 대신에 주요 이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책도 있거든요. 주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은 강론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이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좀 굵직한 것들을 먼저 보자. 예. 그래서 앞쪽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론으로 갈수록요, 좀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또 잘 들어야 될 텐데, 맥을 잡으시면은 크게 안 어렵습니다. 강론은. 좀 뭐가 잡다구리해서 그렇지. 체계를 못 잡아서 문제인 것이지, 좀 어떤 게 큰 줄기이고, 격가지이고, 또 잔털이고, 뭔가 이런, 가지, 서털은 아니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런 그런 그 카테고리가 딱딱 잡혀 있으시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강론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은 좀 가장 많이 한다라고도 이렇게 평을 받는 강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고 앞쪽 부분이 굵직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앞쪽 부분이기 때문에 뭐 퍼블릭 초이스 그 전까지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퍼블릭 초이스 이후부터 이제 신제도론 뭐 등등 이제 쭉 이어지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제가 유인공 선생님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입니다. 정부관. 이 덩어리가 아주 크죠. 정부관. 그래서 헌법관. 1차 시험 때문에 헌법도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실 텐데 헌법관, 인생관,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관관관, 시각이죠, 시각. 예. 여기 있었네요, 접근 방법. 이것도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더 이론적인 측면의 그런 어프로치, 그런 시각, 렌즈를 말한 것이고, 이것도 시각은 시각인데, 좀 더 이제 실제적인 그런 시각으로서 정부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과거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정부 양상에서 갈수록 이제 좀 배제되었던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차츰 보실 테고, 이제, 제가 이제 제 교재 순서를 잠깐 만드는데 잊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여기가 정부관이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제 행정 가치입니다. 제가 갑자기 논문 이게 좀 실수를 했네요. 행정 가치 및 제가 이 부분입니다. 행정 윤리. 제가 이 파트를 앞으로 이렇게 옮길까 말 것인지를 제가 2차 시험 이후부터 거의 근 2달 가까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옮기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최종 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 본다면 고려대학교 배강기 명예교수님 책에 이런 큰 챕터가 있어요. 개론서입니다. 규범론이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좀 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 개론서로 썼지만 되게 1학년도 행정학과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인데 좀 어렵겠다 싶으셨나? 좀 책의 중간 약간 뒤에 있어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묶여진 책이에요. 그 책이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생지학 책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2점 요정에서. 그리고 최근 송윤호 선생님이 이제 일순환 때 하시던데, 예비순환 때 하시던데요. 인조행 책.
그 책도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나름 괜찮겠다 싶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져 있겠죠? 예. 그러면 단지 그런 권위에 기대어서 나도 따라했다가 아니라 이 개념을 예비 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치와 윤리, 어느 단어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가치와 윤리? 이건 가치는 모든 것이고, 이거 윤리는 이제 한문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사람 인자와 모일 눈자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있을 때의 이치, 도리라고 좀 부드럽게 보면, 인간 간 도리, 인간 간 도리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포괄적인 그런 그 막 정부 막 그런 측면보다는 약간 한 레벨 아래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넓은 의미긴 합니다. 가치가. 가치는 뭐 물질적 가치부터 모든 가치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당연히 행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지향해야 할 것이냐 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업무 담당자, 공무원도 사람이죠? 또 이제 우리 행정의 궁극적인 그런 그 지향점이 국민의 만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과의 관계, 관민 간의 관계, 이런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1번으로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책임감. 무책임한 사람은 문제가 있겠죠. 저도 이제 무책임한 강사이고 싶지 않아서 제 수업을 일순환 때 한 분이 오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년 합격을 위해서 뭔가 정말 열심히 좀 해야겠다는 그 다짐 속에 올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내셨겠지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예, 정말 열심히 보낸 것 같아요. 올 여름을. 그래서 울고 먹는 강사가 아니라 뭔가 저도 이제 새로운 걸 이렇게 좀 더 여러분 이해가 잘 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아무튼 올 여름 내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다는 말씀 먼저 한번 더 드리고 그래서 이 책임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 책임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책임.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개념이 다 가치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교수님 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학과 1학년 때 저희 그 교수님이 그 책을 가지고 하셨어요. 행정학 수업을. 저는 너무나 그 책이 친숙합니다. 백왕기 그 고대 명예 교수님 그 행정학 책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책을 하셨는데 그 책의 행정 가치 파트에 이 책임성 같은 것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다. 심지어 이런 용어도 있어요. 중립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특히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근데 그냥 배왕기 교수님은 그냥 중립성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이게 정치적 중립을 말한 거거든요. 관료들이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지 간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싫은 사람이 집권했어. 대통령이 됐어. 하고 싫어. 그래서 딱 나는 딴 쪽을 걸어버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지 간에 자신의 전문성을 10분 발휘하라. 그런 의미의 중립입니다. 중립.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자 결국은 행정 가치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행정 가치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을 어느 부분까지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생님들의 성향이시다. 그래서 뭐 예비 때 이제 다뤘던 유인봉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나 그 책은 상당히 좁게 담겨 있습니다. 이 행정 가치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담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상당히 친숙한 그런 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게 뭔가 시험적으로도 섞어서도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해드린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도 그런 최근에 좀 그런 그 대세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흐름에 저도 결국 편성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파트는 그러면 원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원래 위치가? 전통적인 책에서는 배왕기 선생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묶여있는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 파트는 어디겠냐고요?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은 직무 관련성, 직무를 관련 전제로 다루는 파트가 인사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업무 담당자들이 이런 윤리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입시행 시 모두 최근에 이렇게 시행된 올해 시행은 아니죠 보니까 내년 시행인데 그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문제가 연거푸 나와가지고 입시에서 나온 문제는 행시에 안 나온다 라는 그런 그 관념을 또 좀 깨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그 윤리 그러면 앞쪽에 행정이 붙여져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인사행 쪽에서는요. 공직윤리 이렇게 해요. 공적인 직무 관련된 윤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은 집합적인 표현이고 공직은 좀 더 직무 하나하나를 좀 더 이렇게 전제로 한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다. 하지만 전혀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결국 행정의 구성원이 이런 직무 담당자들일 테니까. 그래서 미묘하게 표현이 다르다고 하여 뭐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차츰 이런 부분도 해드릴 테고 일단은 행정윤리가 원래는 인사 파트인데 이번에는 제가 과감하게 한번 앞쪽으로 뺐습니다.